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공포에 오늘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내렸고요. 코스닥은 무려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약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험자산 공포 심리의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홀로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온라인 교육주와 손세정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금요일장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불안하고 힘든 시장 대응이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월요일장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참 코로나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금부터 1시간 동안만큼은 종목 상담도 받아가시고 시장 이야기도 함께 하시면서 잠시라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 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배트맨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전문위원입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기 때문에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금요일만 이제 목 빠져라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가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이 들어오면은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친절한 답변을 도와드리는 전문위원이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이가람 위원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3153-2611번 혹은 2612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원하신다면 샵 0082번 통해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따끈따끈하게 받아들인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시간대가 밤 8시다 보니까 장중에 혹은 장 시작 전에 전문위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참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위원들마다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가람 전문위원의 유튜브도 잠깐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 이렇게 3글자 검색하시면은 가장 첫 줄에 이가람 전문위원의 채널이 뜹니다. 들어가시면은 특징주나 시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실 때 들어가시면 이가람 전문위원이 잘 정리해 놓은 링크를 영상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시간 나실 때 검색창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시장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해서 이벤트도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 샵 0082번으로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가람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가람 전문위원이 이가람 전문가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선물로 무료로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주말 동안 또 행복한 기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가람 지금 빨리 메시지 남겨주신 다음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목 지금 계속 신청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했어요. 일단은 일각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덜 빠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아직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코스닥 시장이 또 코스피 시장보다 더 약한 것 같거든요. 우리 이가람 위원께서는 오늘 시장을 예상을 좀 하셨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빠질 거다라는 거는 그 누구라도 아마 좀 다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갑자기 또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1.5% 빠졌고 코스닥은 더 약했죠. 2% 정도의 동반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좀 굉장히 크지 않았나, 굉장히 좀 컸었고, 여기서의 가장 또 문제점이 뭐냐면, 지수도 지수입니다만은, 가장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글로벌 FX 시장으로도 넘어가지면서 달러에 대한 문제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 얘까지 지금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지금 꺼려지고 있는 장세에 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고점이었었던 1,200원 후반대죠. 1,215원, 16원 요 정도까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까지 올라가고 있다. 작년 8월 달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이 지금 최근 내 최저점이었습니다. 2,000선까지 깨고 내려갔었던 그때 확률이 1,216원, 1,220원대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1,200원, 10원, 1,21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이제 27일 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그 실물경제 경기 지표는 발표가 되고 있지 않고 오늘 나타났던 뭐 수출 통계나 이러한 부분들은 뭐 생각보다는 준수하게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실물경제의 악화가 된 이런 실물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반영을 해서 선제 대응으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이 되겠고 하지만 좀 이번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괜찮게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중국 쪽에서 이제 29일 날 2월 제조업 PMI를 발표를 합니다. 요것은 이제 2월 달 PMI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의 PM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 이게 얼만큼 끼쳤느냐 이게 좀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가능하겠고 요거 발표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더 중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는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하 이러한 시각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8월 달에 보게 되면 아까 전에가 환율이 1,210원, 1,220원대의 지수가 1,900도 깼었던 그 1,890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210원짜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지수는 2,162선에 있다. 그렇다면 환율만 놓고 봤을 때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불안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용잔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자, 신용잔고도 늘 빠지고 있었던 그 자리까지 이제 신용잔고가 다시 한 번 더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자리에 보게 되면 작년도 4월 달 하락이 2,250선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신용잔고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신용잔고가 안 빠지다가 그다음 다시 한 번 더 그 2차 파동 때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됐었던 그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잔고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다들 사라지게 돼야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내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미국의 그 FED가 유동성의 공급을 4월 달 정도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미증시는 10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유동성 공급 이때부터 올라갔었기 때문에 미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앞두고서는 큰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을 꾸준하게 경신하기에는 좀 우려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또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각국에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은 당연히 지금 다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중국에서도 GDP 6%를 맞추기 위해서도 굉장히 큰 고강도의 정책을 발표를 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빠진 영향은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에서의 투자자들의 매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러한 부분이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만 생각을 해봤을 때 지수가 빠진다. 아니면 뭐 공장이 돌아가기 어려워지기에 따라서 공급을 못 따라가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은 뭐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지난번처럼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서 2100까지 깨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보고 있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2차 자리가 약 한 2100, 한 30선 정도? 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시는 만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내성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뉴스가 올라오게 되더라도 증시는 또 그 이슈는 조금 이제 늦춰지면서 증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진행하게 되면 2월 달 초를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포를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에는 분명히 저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이슈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 다음 주 초반보다 주 후반에서의 저점 잡히는 모습 보면서 저가 매수를 본다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떠가지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 이송되던 확진 환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식을 전하는 자체도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은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말 동안 정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의 사망자는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저희 일단은 그래도 방송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리뷰를 해주면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종목 상담 이후에도 방송 마치기 전에 일정주의 전문가인 이가람 전문가의 강의 일정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런 알찬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종목 상담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많은 연락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1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번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수 넣어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상담으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수 AMS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7632님의 종목이고요. 4,540원에 20%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매수가가 오늘 종가하고 부합을 하거든요. 오늘 매수를 하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으로도 엮여져 있기도 하면서 수소차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 주고 있고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 정부의 수소 정책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뭐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의 수소 관련 종목이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수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 유럽발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4,000원짜리만 지킨다면 주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아래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추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했을 때는 좀 버텨보시다가 4,000원짜리만 이탈시키지 않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4,000원 이탈 시에만 그때는 비중 축소하시거나 손절매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4,000원 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조금 기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세를 옆으로 보여주다가 한 5거래 정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해본다면 또다시 전고점 자리인 5,100원 부근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전고점 자리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짧게 수익 실현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내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봤으니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시고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고요. 3509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정말 부지런하게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늘 제일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종목을 계속 봐드리고 있습니다. 코아스템 15,800원에 20%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을 보면은 오늘 종가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한참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예전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1년도 더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코아스템이 그래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는 건가요? 코아스템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보게 되면 코아스템 일단 뭐 매수가 보니까 재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고 일단 코아스템의 이슈를 좀 보자면 차트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요 날이에요. 1월 29일일 겁니다. 1월 29일 날 정말 쬐끄만 양봉이 하나 나타난 날이 있었는데 요 날이 요 코아스템이 요 루겔병 관련해서 JP모건에 가서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부터 3거래를 빼면서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만들었는데 그 아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이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딱히 안 나오다가 요 변동성 크게 나타난 2월 19일 날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임상 3상 신청을 했다. 그 루겔병 관련해서 임상 3상 신청을 한 것인데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에 대한 이 종목이 미국에서 희귀병 관련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판에 대한 허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신청을 하면서 시판에 대한 계획까지 지금 짜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신청만 했을 뿐 승인까지 난 건 아닙니다만은 신청을 하면서 그 시판에 대한 계획까지 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아스템이 굉장히 또 강력한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오늘도 굉장히 좋은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마감이 9.6%의 상승 마감됐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었는데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갔다. 그러한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전 전고점 자리인 15,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차트적으로는 뭐 매물대가 나타나면서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매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수가 15,800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월봉도 보게 되면 바닥에서 굉장히 지금 좋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그 윗자리 저항대를 설정을 해드린다면 그 윗자리는 일단
17,000원까지는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봉상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가져볼 수 있겠고 지금 15,000원짜리 다시 한 번 더 세게 돌파할 것이냐 약하게 횡보 한 2개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냐 요건 좀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수가에서는 근데 한 차례 매도를 보시는 게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욕심을 내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시고 매수가 부근 15,800원이니까 15,000원 그 이상부터 15,800원 부근까지는 분할로서 다 매도 처리를 하시면서 손실 최대한 없이 나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코알스템이었고요. 전략대로 잘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 있으신가요? 이노테라피요. 이노테라피를 매수를 얼마에 하셨어요? 11,500원에 20%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한 2주 조금 가까이 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사자마자 지금 한 10일 동안 계속 지금 뭐 250원, 뭐 200원씩 이렇게 계속 지금 10일 동안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차트를 보고 좀 놀랬거든요. 2월 12일이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예.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뭐 홍합 그쪽에 아주 뭐 접착제 그거 가지고 그 수술할 때 네. 그게 그냥 봉합 붙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술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지켜본 결과 계속 이제 1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길래 이쯤에서는 이제 더 빠지겠냐 하고 생각해가지고는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더 빠지는 거예요. 아주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혈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노테라피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네, 이가람 위원하고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알고 계신 대로 그 지혈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주사기 관련돼서도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쪽 뭐 관련되어 있는 거 이쪽들이 좀 상당히 잘 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차트 자체도 지금 11,500원이신데 지금 현재 차트 모습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 자리에서는 뭐 기관들이 매수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도 워낙에 작고 지금 500억대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기관에서는 매수가 전혀 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는 얘네가 매수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지수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종목이 빠지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컴퓨터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흐름상 요거는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는 그냥 요 전저점이 지금 1050원인데 이거를 지금 과연 깰 것이냐 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게 되면 이노테라피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제일약품도 빠지고 한미약품도 빠지고 뭐 이쪽 뭐 의약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고 얘가 코로나하고 연결이 됐으면은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뭐 딱히 코로나하고도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안 붙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1050원짜리만 깨지 않으면 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 주면서 매수가는 그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차트상 1050원이 깨지게 되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종목이 얘뿐만 아니라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코스닥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이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가 한 차례 조금 출렁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보시고 10,05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뺐다가 올라가도 이거를 뺐다가 올릴 것 같거든요. 올라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10,050원이 깨게 되면 비중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등주 때 전량 매도를 하면서 나오시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지 않은 종목들은 다 이런 형태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좀 주도주, 시장에서의 주도주 위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도 보니까 한 250원인가 300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쭉 계속 가다가 이게 한 15분 남겨놓고 그냥 마이너스로 돌았으니 그냥 올라오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역별 종목들이 오늘 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쯤 되니까 약간 다시 올라가다가 막판에 다 빼니까 지금 다 뺀 건데 요거 다음 주에 이러면 이거 더 뺄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반등 안 나오면은 이거는 좀 빨리 잘라내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이 시간 활용하신다면 종목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혹은 3153-2612번 통해서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어주셔도 저희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또한 이 시간에 봐드리고 있으니까 편하신 수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만 시청하시면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벤트를 또 하나 마련을 해두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이가람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전문위원의 이름이죠.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가람 전문가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문자 체험이면은 이가람 위원님 뭐 종목 같은 것도 주시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날에 좀 강세 나타날 수 있는 뭐 관심 종목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견인 뭐 아침에 주목해야 될 그런 시황적인 상황들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와 맞는 뭐 종목까지도 관심 종목으로서 나열을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문자 주시면은 그 안에서 또 추첨을 해서 굉장히 소수 분께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이벤트니까 샵 0082번으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가람 이렇게 한 통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청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전화 주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그래서 코스모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500원의 비중 20%예요. 2차 전지주 상승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네. 한 3거래째 A나 불금이 수급은 들어오는데, 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오늘도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못 가는 건지 종목 자체는 좋은 건지 일단은 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가람 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모화 1,500원이시잖아요. 예. 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의 수급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이 종목이 1월 28일 아니면은 뭐 1월 10일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을 때 수급을 보게 되면 1월 10일 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거꾸로 매도를 했었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었고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최근의 모습 보게 되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요. 예. 이 종목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가는 크게 뭐 연관 지어서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뭐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얘처럼 빠지고 있는 종목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종목도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빠져도 이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지금 매수가가 1,500원인데
정고점이 11,000원이에요. 11,000원이고 윗꼬리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과 같이 지금 여기가 이제 매도 신호가 한 차례 나타나게 된 건데 요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저는 좀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단기간에 올라갈지 뭐 이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수 상황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가 반등이 나타날 때는 주도주 위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올라가든지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올라가든지 결국은 순환에 돌면서 다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고 2차 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이번 해에는 좀 가지고 가야 될 업종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코스모 화학 쪽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비중이 20%니까 더 추가 매수를 보기보다 가지고 있으면 1,500원 매수가는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고 요 윗자리 정고점 11,0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 두시고 다음 달 정도까지 좀 지켜보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전문가님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손절가. 예. 손절가는 이게 다음 주 지수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일단은 볼 수 있는 자리는 8,000원 자리에서는 지지가 한 차례 나타나야 되고요. 예. 1차 지지가 8,000원 부근에서는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지지는 8,000원도 8,000원입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지지는 7,000원까지는 봐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버틸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나는 여기까지 버티기 어려우면 조금 짧게 자르고 싶다 하시면은 뭐 한 8,500원? 8,500원 라인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다 매도하기보다 한 반절만 비중 줄이시고 내려왔을 때 한 7,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 그 비중 줄인 만큼 재매수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보면은 손실을 줄이면서 아마 매도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께서 날마다 저희 방송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늘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9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전화번호,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전화번호, 문자번호 많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이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예, RFHIC예요. 매수가 비중은요? 33,800원에 10%예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5G 관련주, 앞에 종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5G 관련주도 그렇고 한참 잘 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쑥대밭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도 계속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목표가는 마음속에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4만 원, 예. 3만 원, 4만 원이요? 4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해놓은 목표 가격까지 언제쯤 좀 도달이 가능할지 좀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 RFHIC를 33,800원이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화요일 날, 예. 요번 주 화요일이요? 예. 이거 왜 매수하신 거예요? 저번 주에, 예. 네. 이 방송에 9시인가 8시 몇 분에 나와가지고 하는 하여튼 나와 한 분이. 네. 그래, 지금 5G 장비 쪽에 네. 좀 보완점을 많이 새로 원치지고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전망은 좋을 수 있죠. 전망은 좋을 수 예. 있는데, 예, 전망은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요 RFHIC가 요 날이에요. 1월 2일 날 굉장히 좋게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끝나고 1월 3일부터 굉장히 크게 빠지게 된 이유가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빠지기 시작했다가 진짜로 실적 발표를 하니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RFHIC는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중국 중에 어디가 많냐면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 RFHIC거든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라서도 지금 중국의 5G 투자에 대한 지연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RFHIC는 그 실적이 어쨌든 다시 좋아져야지 올라갈 종목인데 다른 예. 종목들은 미국향이기 때문에 미국향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이고 RFHIC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이기 때문에 다른 5G보다는 약하다.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당분간 이번 분기든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 애들도 결국엔 중국도 5G에 대한 투자를 결국은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올라올 수 있겠고 뭐 목표하시면 4만 원까지 단기간에 갈 수 있을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매수한 단가까지는 조금 기간을 두면 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단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RFHIC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2차 전지도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전망 되게 좋으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고 일단은 뭐 회복되는 게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똑같이 RFHIC도 뭐 HFR이나 뭐 이노와이러스나 이쪽 애들처럼 미국향이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텐데 RFHIC는 중국향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아까 전 2차 전지에서의 뭐 SK이노베이션처럼 조금 다른 5G보다는 뒤늦게 올라갈 수 있겠다. 물론 뭐 5G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게 되면 바스켓에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짜 큰 시세를 내려면은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발생이 되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히고 그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한 발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5G 관련 투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RFHIC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달까지는 중국에서 나타나는 뉴스 많이 체크하시면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매수가는 올라갈 수 있겠고 4만 원까지 올라가는지는 매수가에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수급이 꼬이게 되면은 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던지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조금 강하게 올라간다. 예. 그 뭐 중국 쪽에서 이슈가 제대로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보유하신 다음에 목표하신 뭐 4만 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다시 한 번 더 박스라서 4만 원 그 전부터는 짧게라도 수익 실현 하면서 보시는 전략이 일단은 RFHIC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RFHIC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또 2월의 마지막 주고 이가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늘 많은 정보를 드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 좀 짚어드릴 거고 3월달 일정도 좀 짚어드릴 건데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가람 전문위원의 문자 이벤트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가람 전문가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간단하게 이가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가람 전문위원의 투자 팁 챙겨가실 수 있는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이가람 위원 같은 경우에는 늘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일정이 터졌을 때 일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가를 좀 주식을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청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을 좀 미리 보면 좋을지 다음 주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왜 일정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차트적인 분석들,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겠고 기본적인 분석, 기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차트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장에서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결국에는 이슈다. 정확한 이슈는 정확한 일정이 있는 종목들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또 실적 시즌입니다. 거의 막바지를 다해가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고 실적 이후에 나타나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도 아까 전에 코아스템 보신 것처럼 그러한 거를 미리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침해를 하게 되면 그것 굉장히 저가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타났을 때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개학에 대한 연기. 그럼 뭐예요? 개학 연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온라인 교육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과 연관을 지어서도 볼 수 있는 게 일정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어떤 일정이 또 수익이 올라갔는지부터 살펴보자면 자, 제가 그 천리안 EBO가 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해양, 환경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세트랙 I가 관련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트랙 I가 지난주 한 주, 요번 한 주죠. 요번 주 주간으로 18%의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요 인공위성이 또 더군다나 발사 성공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오늘까지 주간으로 18%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냐. OCI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한 사업 부분에 대한 중단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하나솔루션도 주간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 14%까지 오늘까지 어저께도 6% 오늘도 추가적으로 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총 주간 14%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하나가 선암이라는 기업이 또 신규 상장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까지도 오늘 마감은 물론 음봉이었습니다만 오전장까지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면서 상장 이후 시초가 대비 33%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요 일정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돌아올 주에는 그럼 어떠한 일정이 있느냐? 자, 처음부터 보자면 일단은 2월 24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전인대 회의가 연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3월 달에 지금 연기가 3월 달에 안 열리게 되고 연기가 돼서 만약에 4월로 열리게 되면 무려 35년 만에 전인대가 4월에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경기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전인대 전후로 해서 나타나게 될 경기부양책인데 전인대가 만약에 4월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천천히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모습도 좀 불안감이 가중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4일 날 전인대 회의가 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일정 체크하시면서 뉴스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24일 날 방탄소년단이 오늘 컴백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지미 펠런쇼에 출연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음원 공개가 된 것이고 첫 번째 공연 출연은 미국 지미 펠런쇼이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가 수급이 빠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방탄소년단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지속적으로 단타성 매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24일 날 1월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1월 달 관광 통계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은지 아무나 앞으로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면세점과 화장품, 카지노 이쪽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 통계에 대한 자료도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거고요. 또 하나가 또 이제 원인 멀티리얼즈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또 25일 날 한화와 코오롱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관련주 많이 엮여 있으니까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 좋겠다. 또 하나가 이제 26일 날 파라다이스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 케이타 리츠 종목도 실적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파라다이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직격탄을 좀 많이 맞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적 발표 같이 좀 참여해서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선제 대응으로서 금리 인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멘트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물지표에 대한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먼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로 갈 것이냐. 이게 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7일 날 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봅시다. 가 공모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LED 칩 연구 개발을 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최대 주주가 서울 반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뭘 발표했냐면 요 QN일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청약에 대한 열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가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일정 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28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레몬은 전자파 차폐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노 섬유 멤브레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군에도 납품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 쪽의 납품과 최근에는 마스크 관련 쪽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 톱텍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몬 신규 상장에 앞서서 요 이슈를 같이 받으면서 내 톱텍이 올라갈 수 있는지 톱텍을 먼저 보면서 신규 상장 날 레몬이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주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레몬이 좀 상승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몬에 대한 신규 상장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28일 날 미국 행정부에서 화웨이 수출 규제 방안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역 항암 심포지엄이 개최가 됩니다. 면역 항암 기업은 제가 적어 드렸는데 여기서 어떠한 이슈를 과연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은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아마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3월도 대비를 해봐야죠. 자, 3월 달에 뭐가 있냐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1일 손실 한도 규제 완화인데 어떤 거냐면 뭐 어떤 카드 게임이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머니 게임 여기에서의 손실에 대한 폭을 제한을 시켜놓은 거고 한 게임당 들어갈 수 있는 게임 머니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폐지에 대한 완화 이런 것의 완화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3월 달의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HN이 가장 큰 수혜자 될 것이고 최근에 M게임과 네오위즈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같이 살펴보시고 또 하나가 갤럭시 S20에 대한 출시 예정에도 있고 이지에 대한 컴백 예정 그렇다면 JYP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3월 18일 날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가 개최가 됩니다. 수소 관련 이슈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 3월 달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 이슈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2월 달, 3월 달 매달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단기적인 기대감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잘 관련주 정리를 해 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또 4월 달과 가장 큰 게 4월 달과 5월 달에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한 차례 큰 수익 낼 수 있겠고 제약 바이오가 많이 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제약 바이오 주도주로서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알려드리고 있는 관련 종목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주에 대해서 이가람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메모 잘 해두셨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시청하시길 원하신다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베스트 트레이딩의 일부 검색하시거나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람 전문위원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 검색하시면은 이가람 전문위원이 직접 올린 시황 글이나 아니면은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다 많은 영상들을 직접 시청하시고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주말 동안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60대 여성분 소식을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두 번째 사망 소식입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주말 동안 최대한 외출 자제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